한 번 더 해보자. 우리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노든이 앞으로 천천히 움직이자 물살이 내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다음 챕터. 망고 열매색 하늘. 그리하여 나의 가장 첫 번째 기억은 새까만 밤하늘과 빛나는 별들과 별들만큼이나 반짝이던 코가 뭉뚝한 콧불소의 눈이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노든에게 살아남는 법에 대해 배웠다. 노든은 엄격했다. 알 바깥의 세상에서는 살기보다 죽기가 더 쉽다고 했다. 살아남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도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는 치쿠와 윈보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본 적도 없는 치쿠와 윈보의 목까지 살기 위해 살아냈다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살아냈다. 그들의 목까지 산다는 노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그 후로도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일이다. 노든은 주로 치쿠와 윈보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서는 늘 너는 바다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에 도착하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다른 펭귄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지. 바다에서는 바람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어서 먼 곳도 금방 갈 수 있대. 노드는 지금도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글쎄, 그것도 옛날 얘기지. 이젠 다리가 아파서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괜찮아요. 노든도 바다에 가면은 다시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예요. 노드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바다에 도착하면 나는 더는 같이 갈 수 없어. 너 혼자 가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잘 갈 수 있어요. 나는 그때 헤어짐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단지 바다에 도착하는 상상으로 들떠 있었다. 그래서 한껏 거들먹거리면서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 같다. 그런 날을 노드는 진심으로 대견스러워했다. 치쿠와 윈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럼 노드는 다른 흰바위 코뿔소 찾으러 갈 거예요? 아니, 이제 다른 흰바위 코뿔소는 없대. 내가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야. 그럼 노드는 뭘 할 거예요? 이 철없는 질문에 나는 그때 노든의 복수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노든은 나를 바다에 데려다 주고 나면 인간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서 트럭은 들이받아버리고 총은 부수고 사람들은 던져버릴 거라고 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인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내게 노든의 복수는 터무니없는 얘기로만 들렸다. 하지만 노든, 생각해봐요. 노든 같은 코뿔소는 엄청 많을 텐데 그런 코뿔소들을 노든만 빼고 다 죽였다라는 거는 인간들이 엄청 힘이 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노든이 어떻게 이겨요? 노든은 대답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 콧김을 세게 불었고 나를 안아주던 다리로 번쩍 일어서서는 쿵쾅쿵쾅 소리를 내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나는 억울했다. 나는 맞는 말만 했을 뿐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었다. 그까지 복수가 뭐라고? 뭐라고? 복수를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난 복수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복수를 하러 가면 노들은 죽을 거예요.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것도 있어. 이제 나는 뿔이 간질간질할 때 그 기분을 나눌 코뿔소가 없어. 너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바다를 찾을 수 있을지 다른 펭귄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겠지만 나는 그런 기대 없이 매일 아침 눈을 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도 아무 기대 없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데. 노든이 나와 같이 바다에 가고 싶어 한다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만 생각해왔지 절망을 품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불운한 알에서 태어났지만 무척 사랑받는 행복한 펭귄이었습니다. 나에게 밤이 길었던 날들을 기억한다. 나에게 밤이 가장 길었던 날들을 기억한다. 그날은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날이었다. 나는 노든의 다리에 바짝 붙어 걸었다. 그날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생생하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비가 쏟아져 내렸고 빗소리에 묻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냄새는 비바람 속에서 더 강해졌다. 빗속을 뚫고 앞으로 걸어가던 노든이 우뚝 멈춰 섰다. 그리고는 뭔가를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나는 큰 소리로 물었다. 노든의 눈이 내 얼굴 가까이로 왔다. 쉿! 그놈들 냄새야.
나는 조용히 읊조리는 노든의 눈빛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노든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마치 내가 모르는 다른 코뿔소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만 같았다. 노든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냄새를 따라 앞으로 걸어갔다. 그놈들. 노든은 언젠가 올 복수의 순간을 위해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냄새를 잊지 않으려 일부러 악몽을 꾸려 한 적도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노든의 다리를 붙잡았다. 가지 마요, 노든.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말아요. 노든은 내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노든은 마치 내가 방해물인 양 나를 제쳐두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다. 나는 나를 두고 가는 노든을 향해 빗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러다 죽으면 나는 어떡하냐고요? 치코랑 약속했다면서, 이 멍청이 코뿔소야. 노든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하지만 내 얘기 때문이 아니었다. 발밑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간들의 소리와 트럭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 노든은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도망쳐! 어서 도망쳐! 장대비에 가려 숨을 곳이 보이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노든의 품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뜻 노든에게 갈 수 없었다. 노든은 마치 커다란 바위 같았다. 트럭이 빗물을 가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노든은 꼼짝하지 않았다. 노든! 노든! 나는 목청껏 노든의 이름을 불렀다. 달리 어떻게 할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노든! 노든! 내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인간들에게도 들렸던 것 같다.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노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총알 하나가 날개를 스쳤다. 너무 아프고 무서웠다. 총알이 날아올수록 상처가 아플수록 나는 더 크게 노든의 이름을 불렀다. 노든! 노든! 그 다음 일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저 앞에 있던 노든이 내게로 달려왔고 어느샌가 나를 입에 물고 달리기 시작했다. 노든은 바람보다 빨리 달렸다. 내 옆을 스치는 것이 빗물인지 총알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노든이 곁에 있었다. 나는 마음이 놓여서인지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는 태어난 날 처음 보았던 그 반짝이는 눈을 다시 마주할 수 있었다. 비는 그쳐 있었고 하늘은 언젠가 노든과 보았던 망고 열매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노든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인간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일단은 될 수 있는 한 멀리 도망쳐 왔으니 안심해.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노든에게 말했다. 노든, 복수하지 말아요. 그냥 나랑 같이 살아요. 내 말에 노든은 소리 없이 울었다. 노든이 울어서 나도 눈물이 났다. 우리는 상처투성이었고 지쳤고 엉망진창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세상의 마지막 남은 하나가 되었지만 복수를 할 수 없는 흰바위 코뿔소와 불운한 검은 점이 박힌 알에서 목숨 빚지고 태어난 어린 펭귄이었지만 우리는 긴 밤을 넘어 그렇게 살아남았다. 나는 겁날 때 지우한테 겁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무섭다고.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지우가 안아줬어. 좋겠다. 나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 내가 오히려 의연한 척하지. 야야, 이게 뭐? 다시 우리 둘만의 여정이 계속되었다. 사막을 건너오는 동안 노드는 걸음이 많이 느려졌어요. 오래전 다친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했다. 언제부터인가 앞장서서 걷고 있던 건 나였고 노드는 내 뒤를 천천히 따라왔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밤을 보내온 노드는 많이 지쳐 있었다. 나는 빨리 바다를 찾고 싶었다. 바다에 도착하면 노든도 괜찮아질 것만 같았다. 저 멀리 모래 언덕이 보였다. 그 모래 언덕 뒤로는 높은 절벽이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걸었다. 나는 노든에게 바다가 멀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고 노든은 그것이 펭귄의 감인지 되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하자 노든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날 저녁 노든은 악몽을 꾸는지 콧김을 내뿜으면서 신음을 했다. 노든을 깨우려고 했는데 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웠다. 나는 노든이 어린 나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노든의 가족과 코끼리들 앙가부, 치쿠와 윈보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긴 밤이었다. 날이 밝아도 노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언제나처럼 노든과 나 둘뿐이었다. 그랬지.
우리는 언제나 서로밖에 없었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노든이 아프다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노든은 항상 뭐든지 어떻게든 해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때 멀리서 부르릉 하고 땅 울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아는 소리였다. 트럭 소리. 인간들이었다. 그렇게 절박했던 적은 처음이었다. 나는 노든을 일으켜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노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근처 바위 뒤에라도 노든을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고 노든을 부리로 쪼고 온 힘을 실어서 노든을 밀어보았지만 헛수고였다. 인간들의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울면서 노든의 주변에 똥을 뿌렸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인간들은 노든을 지나치지 않았다. 트럭이 멈추고 인간들이 내렸다. 나는 혼자 살겠다고 바위 뒤에 숨었다. 너무 무서웠지만 노든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끝까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노든의 주변으로 조심조심 걸어왔다. 노든 주변에 뿌려진 내 똥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긴 막대기로 축 처져 있는 노든을 건드렸다. 노든은 콧김을 힘없이 내뿜을 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인간들이 금방이라도 노든에게 총을 쏘고 뿔을 베어가고 나를 잡으러 올 것만 같았다. 그들은 노든을 바로 죽이지 않았다. 무슨 꿍꿍인지는 몰라도 노든 주변을 서성이기만 했다. 그들이 장대비가 내리던 날의 인간들처럼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나는 이들을 쫓아내버릴 방법을 머릿속에서 찾고 있었다. 그러다 노든이랑 눈이 마주쳤다. 노든의 눈이 나에게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옆에 노든의 눈이 한 페이지로 커다랗게 그리고 노든의 눈 안에 흐릿하게 어린 펭귄의 모습이 있어.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눈으로 노든에게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노든은 내가 뿌려둔 똥을 한번 보고 다시 나에게 눈을 맞추었다. 내가 똥을 뿌린 것을 칭찬해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저들이 노든을 함부로 건들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 어서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멀리서 다른 트럭 소리가 났다. 훨씬 큰 트럭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작은 인간을 아는 큰 인간이 손을 흔들어 트럭을 맞이했다. 더 크고 센 동료를 불러서 우리를 죽일 셈이었던 것이다. 나는 완전히 속아버린 기분이었다. 큰 트럭에서 인간들이 내렸다. 그들은 거침없이 노든에게 다가갔다. 노든은 저항하려고 했지만 힘이 남아 있지 않는 듯했다. 인간들 여러 명이 담요와 널빤지 같은 것 위에 노든을 올려서 낑낑거리며 큰 트럭으로 옮겼다. 노든이 트럭 안으로 들어가자 큰 인간의 품에 안겨있던 작은 인간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머지 인간들도 박수를 쳤다. 나는 그들이 박수를 치며 정신없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 몰래 바위 뒤에서 빠져나와 트럭 쪽으로 갔다. 노든은 잠들어 있었다. 나는 까치발을 들고 점프를 해서 노든이 탄 트럭 안으로 숨어들었다. 잠시 후 덜컹거리며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를 처음 발견한 인간들이 트럭 뒤에서 손을 흔들었다. 인간들의 모습은 점점 멀어지면서 모래알 만큼 작아지더니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규칙적으로 덜컹거리는 트럭 위에는 다시 우리 둘뿐이었다. 그날은 고단한 하루였다. 나는 거친 숨을 내며 잠들어 있는 노든의 품을 파고들었다. 따뜻했다. 노든의 품에서 나는 잠이 들었다. 덜컹거림이 멈추는 느낌에 나는 잠에서 깼다.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어쩌면 노든이 아팠고 인간들에게 잡혀간 것이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안도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트럭 위에 있었다. 잠시 후 인간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재빨리 트럭에서 뛰어내려 근처에 보이는 돌 뒤에 숨었다. 노든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인간들은 낑낑거리며 노든을 내렸다. 트럭은 다시 큰 소리를 내면서 저 멀리 사라졌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지평선이 온통 초록인 초원이었다. 인간들은 노든을 초원에 눕혀두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나는 노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노든의 다리를 살펴보는 인간도 있었고 무모하게 노든의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인간도 있었다. 나는 그때 왜 노든이 입을 꽝 하고 닫아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하얀색 옷을 입은 인간 몇몇이 와서 노든에게 바늘을 꽂기도 하고 뿔 크기를 재기도 했다. 그러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즈음 인간들은 노든 옆에 아카시아 잎사귀를 한 다발 놓아두고 사라졌다.
나는 인간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노든에게 다가갔다. 사실은 뛰어갔던 것 같다. 너 저기 돌 뒤에 숨어 있었지? 네? 인간들은 몰랐겠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이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숨는구나. 치쿠가 알면 엄청 기뻐할 거야. 괜찮아요? 괜찮고 말고. 예전에 내 친구 안가부가 그랬는데 세상에는 좋은 인간들도 있대. 내 생각에는 오늘 우리를 여기 데려온 인간들이 안가부가 얘기했던 좋은 인간들인 것 같구나. 그러니 걱정하지 말어.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어 했던 그 안가부요? 그래, 그 안가부. 아무튼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요. 지금이 기회예요. 인간들은 다 자라간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남아 있을게. 뭐라고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저기 지평선이 보여? 초록색으로 일렁거리는. 여기는 내 바다야. 그러면 나도 여기 있을래요. 아니야, 너는 네 바다를 찾으러 가야지. 치쿠가 얘기한 파란색 지평선을 찾아서. 내가 무슨 수로 혼자 바다를 찾아가요. 그리고 치쿠는 나에 대해 몰라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 있을래요. 너는 펭귄이잖아. 펭귄은 바다를 찾아가야 해. 나는 그럼 코뿔소로 살래요. 노든이 세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니까 내가 같이 흰바위 코뿔소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그거 참 고마운 말인데. 내 부리를 봐요. 꼭 코뿔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는 코뿔소가 키웠으니까 펭귄이 되는 것보다는 코뿔소가 되는 게 더 쉬워요. 너는 이미 훌륭한 코뿔소야. 그러니 이제 훌륭한 펭귄이 되는 일만 남았네. 나를 혼자 보내지 말아요. 이리 와, 안아줄게. 그리고 이야기를 해줄게. 오늘 밤 내내 말이야. 오늘 밤은 길거든. 네 아빠들의 이야기를 해줄게. 너는 파란 지평선을 찾아서 바다를 찾아서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 이야기를 전해줘라. 그리고 노드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코끼리들의 이야기부터 아내와 딸의 이야기, 안가부, 치코와 윈보, 그리고 검은 점이 박힌 불운한 알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해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내가 이미 들어본 이야기였고 어떤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나는 노든의 품을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그들이 좋은 인간들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인간들이 나타나면 저 멀리 초원의 풀숲에 숨어 인간들이 노든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보다가 해가 지면 노든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든은 내가 품으로 돌아올 때마다 매번 같은 이야기를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밤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노든의 이야기를 들으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늘이 노든과의 마지막 밤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의 바다를 찾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노든의 눈을 쳐다보며 눈으로 그것을 노든에게 말했습니다. 노든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초록색의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빛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노든은 온 힘을 다해 번쩍 일어나서 내 부리에 코를 맞댔습니다. 작별 인사였죠. 나는 노든을 뒤로 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든은 내가 초원을 가로질러 돌 뒤에 숨었다가 다시 자갈밭을 가로질러 나무로 된 울타리를 넘어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서서 내 뒷모습을 바라보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에 책 표지에 나오는 똑같은 그림이 처음에는 이제 저녁 노을 지는 이제 붉은색 배경이었다면 지금은 노란색 배경에 똑같이 뿔을 갖다가 펭귄이 쓰다듬고 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초원으로 아기 펭귄은 달려갔지.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 것 같습니다. 파란 지평선. 저 멀리서부터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오던 검푸른 바다가 하얗게 부서지면서 내 발을 간지럽힌다. 그렇다. 나는 바다에 왔다. 나는 노든이 지켜봐주던 그 모습 그대로 쉬지 않고 걷고 달려서 다시 모래 언덕을 찾았고 모래 언덕 너머로 무섭게 버티고 서 있는 절벽을 올랐다. 절벽에 내가 올라설 수 있는 틈이 작게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틈새조차 없을 때는 부리로 절벽을 쪼아서 내가 올라설 수 있는 틈을 만들었다. 부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절벽을 오르다가 수백 번은 미끄러졌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 순간 잠시 딴 생각을 하다 발을 헛디뎌 처음 시작한 곳으로 굴러떨어졌고 다시 오르다가 중간에 힘이 빠져 굴러떨어지기도 했다. 여기저기 멍이 들고 상처가 생겼지만 밤은 길지 않았다. 나는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며 셀 수도 없이 많은 시도 끝에 절벽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었다. 꼭대기를 찍고 올라선 순간 나는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파란 지평선을 찝지름한 냄새를 풍기는 차가운 바람을 맞이했다. 온 세상이 파란색이었다. 나는 절벽 위에서 한참 동안 파란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바다는 너무나 거대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작았다. 축축한 모래를 밟으며 나는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내 앞에 바다는 수도 없이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저 바닷물 속으로 곧 들어갈 것을, 몸을 떠나게 될 것을, 홀로 수많은 긴 밤을 견뎌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노든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내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 노든은 나를 알아보고 내게 다가와 줄 것이다. 코뿔소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른 펭귄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겠지만 나는 노든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코와 부리를 맞대고 다시 인사를 할 것이다. 끝에 그림은 바다에 도착한 우리 펭귄의 뒷모습에서 끝없이 파란 지평선이 펼쳐지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든과 우리 아기 펭귄이 노든의 바다 초원 위에서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해가 질녘에 초원의 평범한 모습, 얼룩말들이 풀을 뜯고 있고 새들이 하늘 위를 날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나무 위에 망고나 이게 망고지 뭐지 열매가 열려 있고, 그런 이제 초원에 이런 지나왔던 발자취들이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노든과 같이 걸어왔던 사막, 펭귄의 발자국 총총총총, 그리고 우리 노든의 발자국 크게 듬성듬성 이 발자국, 사막의 밤하늘에 있던 발자국, 그리고 바다 끝에까지 갔던 한쪽 그림은 우리 아기 펭귄이 발자국, 바다 바로 앞에 발자국, 그리고 한쪽은 노든이 걸어간 노든의 바다 초원 위에 밤하늘, 같이 이렇게 양 페이지 이렇게 각각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그림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기 펭귄은 그들의 무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들 틈에 노든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들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아기 펭귄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그림에서 긴 밤이 끝이 납니다. 영화다, 영화. 영화 본 것 같아. 1년 동안 나도 재밌다. 긴 밤을 같이 지새웠던 것 같고. 해피엔딩이네, 그지? 난 조마조마했어. 해피엔딩이 안 될 줄 알고. 해피엔딩이든 해피엔딩이 아니든 이 과정 자체에서 힘듦과 역경 속에서 이미 이들은 성장했고 각각의 바다를 결국은 찾아냈다라는 거고. 장난 아니다. 그리고 난 그게 인상적이었는데, 노든이 이제 이 아기 펭귄이 태어나면서 세상을 향해 세상을 설명해 줄 때, 저 세상은 너무나도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고,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사는 게 힘든 것이 바로 저 세상이다라고 얘기해 줄 때, 확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 그리고
그 복수의 일념으로 살았던 노든에게 그렇지. 결국에는 좋은 이 인간이. 평온이 평온을 주게 한 것 역시도 그 좀 희망적이야. 그러니까, 어린 펭귄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을 해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극복해내는 그러니까 노든 자체에게도 평온한 이후를 맞이할 수 있게 한 이제 상황이 된 거지. 복수 아무 의미 없다. 의미 없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보니까 진짜 만약에 이렇게 자기 초혼을 만나기 전에 좋은 인간들을 만나기 전에 복수를 한답시고 덤볐다가 생을 마감했으면 아 그거 너무 슬픈 거 아니야? 그 모든 것은 이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긴 밤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서로 다른 모습이 달라도 또 한쪽이 눈이 안 보이고 또 한쪽이 불편하고 생김새가 다르고 하나는 바다로 가야 되고 하나는 초원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같이 함께 공유하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큰 원동력은 그 긴 밤이었다는 거. 그 수많은 세월을 함께 지내는 동안 그 사랑이 싹트고 그 원동력, 에너지가 싹텄다라는 거지. 우리에게도 긴 밤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 못하는 그냥 아우 둘이 그렇게 맨날 붙어 다녀도 그저 힘들지 않을까? 야, 둘이 괜찮아? 뭐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들의 밤이 있지. 우리들의 긴 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우리는 우리들의 밤이 익숙하고 있었지. 너의 품과 내 품, 뭐 이 펭귄이 그랬듯이 그럼 그런 이제 익숙함과 편안함이 있는 거지. 솔직한 밤들이 있었던 거지. 그치.